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제 리얼 하이드로젠 애텀을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퍼터베이션이 어떤 게 있나? 처음에는 relativistic effect, 그 다음에 스핀 오비트 커플링 이런 걸 생각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 크기 order of magnitude estimate를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보면 먼저 relativistic kinetic 에너지를 보면 relativistic kinetic 에너지를 우리 어떻게 쓰죠? 전체 에너지 중에서 레스트 에너지를 뺀 거죠. 전체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는 PC의 제곱 전자의 질량을 ME라고 하면 MEC의 제곱에서 그거 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relativistic한 카이네틱 에너지고 속도가 0이 될 때 운동량이 0일 때 나오는 에너지를 레스트 에너지를 빼면 P가 0이면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non relativistic한 케이스를 쓴 경우는 어떤 경우라면 이 양이 이거보다 굉장히 클 때 레스트 에너지가 요 양보다 굉장히 클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MEC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1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야? P 스퀘어드 P 나누기 MEC의 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이거를 전개하면 여기서 MEC의 제곱을 뺀 거니까 이거는 P의 크기보다 요게 이제 MEC가 훨씬 큰 극한, 이게 소위 비상대론적인 극한이죠. 비상대론적인 극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MEC 제곱 요 안에 있는 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되죠. 1은 이걸로 상쇄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P MEC의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2분의 1승을 한 번 미분하면 2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팩토리얼을 더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첫 번째 거는 요거랑 2n분의 P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P 4승이라고 쓰면 이상하니까 P 제곱의 제곱 M2 3승의 C제곱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양이 우리가 고전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relativistic correction이 요거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이게 가장 첫 번째 큰 커렉션이니까 우리 요거가 바로 뭐냐면 relativistic kinetic 에너지에 대한 커렉션이라 이거예요. 왜?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이걸 퍼터베이션이라고 치면 작으니까 퍼터베이션이라고 치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p 스퀘어드 2m2 제곱 다음 것이 쓰겠다 이거예요. 뭐 다르게 쓰지 않았죠. 이게 운동 에너지의 제곱이고 다음 것이 쓰면 이거의 크기는 대략 어떻게 구하나? 뭐 이건 오더 원인수니까 상관할 필요 없고 요거는 카이네틱 에너지인데 여러분들이 수소 원자에서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하면 두 개가 같죠? 두 개가 기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략 크기가 그러면 요거에 제곱한 거 말고 요 안에 있는 요 운동 에너지의 대략 크기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레벨이랑 비슷하겠다 이거예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지만 상관없이 대략 요 크기가 얼마냐? MEC 제곱 MEC 제곱에 2분의 1 있지만 알파 스퀘어 다음 같이 주어지죠. 대략 크기가. 근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쓴 거니까 이거는 대략 알파 4승 MEC 제곱이죠. 근데 이거는 요게 전형적으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크기죠. 그죠? 그거보다 해밀토니안이 알파 스퀘어만큼 서프레스된 양이에요. 알파가 대략 137분의 1 파인 스트럭처 컨스턴트인데 그거의 스퀘어만큼 서프레스된 양이죠. 퍼터베이션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요기요. 이걸 퍼터베이션으로 썼을 때는 요게 알파 스퀘어가 우리가 임의로 도입했던 스몰 파라미터 람다에 해당되는 거죠. 람다가 알파 스퀘어다. 두 번째, 스핀 오빗 커플링은 우리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이유는 얘기했죠.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고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를 가지고 있고 전자가 수소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지만 전자가 서 있는 좌표계에서 보면 원자 핵이 양성자가 도는데 전하를 띤 입자가 도니까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은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죠. 그 자기장 안에서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는 경우 마그네틱 다이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퍼터베이션으로 들어옵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유도를 하려면 우리가 전자가 서 있을 때 양성자가 다음과 같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혹은 그 반대로 전자가 움직여도 혹은 어떻게 되든 그러면 B는 자기장은 사실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게 양성자가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속도에다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배우면
이거를 배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두 번째 학기를 다 배우지 않았나? 전자기학을 배울 때 나중에 점전화가 등속도로 움직일 때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전기장은 일렉트릭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점전화인 경우니까 그레디언트는 R 방향으로만 있으니까 R 방향의 유닛 벡터 d phi 야. 이 phi는 프로톤이 주는 일렉트릭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phi는 4파 엡실론 제로. 만약에 하이드로젠 라이칸 그러면 CE 1오버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는 마이너스 EG 2MES. 우리 이렇게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다 배웠을 테고 혹은 일반 물리에서도 배웠고 여기서 나오는 이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는 입자마다 다르지만 전자는 2에 가까운 값이니까 아주 2에 가까운 값이니까 앞으로 그냥 우리 2로 쓸 거예요. MES. 따라서 마그네틱 인터랙션은 H2라고 쓰면 마이너스 뮤 닷 B야. 우리 이건 잘 알죠? 마그네틱 모먼트가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을 때 생기는 에너지. 이거를 쓰면 E 오버 ME S 닷 V 크로스 R 1 오버 C 스퀘어드 R분의 D 파이 D야. 이게 고전적으로 주어진 양인데 요 양을 M분의 P로 쓰고 그럼 요게 R 크로스 P가 가운동량이죠. 이거 이제 연산자로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R 크로스 P가 L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L이죠. 마이너스 2 M2 제곱 C 제곱 L 닷 S 여기까지 다 쓸까? 요걸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니까 플러스 R제곱분의 1 C2 R제곱분의 1이니까 앞에 R이 하나 됐으니까 R3 다음과 같은 양이 주어지죠. 디멘션은 다 잘 맞아요. 디멘션이 잘 맞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팩터가 틀린 게 있어요. 그게 왜 틀렸냐면 지금은 전자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일 때를 본 거죠. 근데 전자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돌면서 스핀이 프리세션을 해요. 스핀이 프리세션한 효과를 집어넣으면 앞에 팩터 2가 있어요. 이 팩터 2는 원운동을 해서 소위 말하는 토머스 프리세션이라고 스핀 프리세션이라고 하는데 지구랑 달이 소위 페이스락이 돼 있어서 지구에서 우리는 달에 계속 한쪽 면만을 보고 있죠. 한쪽 면만을 보고 있죠. 그러면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면 달은 자전을 몇 번 했을까?
한 번 했어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거랑 그런 차이, 이거랑 정확하게 그거 되진 않지만, 하여튼 그 효과를 써서 요게 요 앞에 2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보면 H2는 스핀 오빗 커플링에 대한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과 렐러티비스틱 커렉션은 스핀에 의존하지 않지만, 따라서 스핀에 대해서 디제너릿한 스테이트로 주어지지만, 드디어 이게 들어오면서 스핀에 대한 디제너러시가 깨지게 되죠. 다음 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은 H2의 크기는 H1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되죠. 두 개가 크기가 비슷하면 둘 다 동시에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H1이 H2보다 먼저 크면 H1을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에너지 커렉션을 해서 나온 새로운 에너지 스펙트럼과 에너지 아이겐 펑션으로 H2에 대한 다시 퍼터베이션을 쓰면 되는 거죠. 반대로 H2가 더 크면 H2에 대한 를 퍼터베이션으로 쓰고 모두 에너지 스펙트럼과 아이겐 펑션을 구한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H1을 퍼터베이션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우리 퍼터베이션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H1과 H2의 크기를 먼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H1은 크기가 언퍼터브드 에너지의 약 알파 스퀘어 정도로 서프레스 되는 양이라는 걸 우리가 봤고, 이거는 이거 계산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계산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요거는 아까랑은 반대로 뭐 팩터 2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S랑 L은 뭐 S가 뭐 전자인 경우에 뭐 2분의 H바지만 2분의 1 같은 거 빼면 H바 스퀘어일 거 아니에요? 크기가 H바 스퀘어고, 여긴 R 3승, 이 중에서 R을 하나 요 앞으로 끄집어내면 요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분의 C2 제곱이야. 전형적 쿨럼 포텐셜이죠. 쿨럼 포텐셜은 전형적으로 역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크기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엑스펙테이션이 반끼리가 더해서 반씩 더해서 전체 에너지 스펙트럼이 나올 테니까. 여기 R 하나 집어넣어. 그럼 이게 대략 크기는 앞에 있는 게 MEC 제곱에 알파 스퀘어. C도 있지만 C는 1이니까 우리 C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H바 스퀘어 2가 있지만 2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제곱 C제곱. 그 다음에 R제곱분의 1이 남아있는데 R제곱은 전형적으로 보호 레디어스를 쓰면 되죠. 보호 레디어스를 쓰면 A0 제곱분의 1. A0가 H바 MC 알파니까 이거 역수의 제곱. 역수의 제곱이면은 H바 스퀘어분의 ME 제곱 C 스퀘어드 알파 스퀘어. 맞지? 그래서 이게 보면 대략 ME 스퀘어랑 ME 스퀘어는 캔슬이 되고 ME C제곱 C제곱이 상수되고 C제곱 H바 스퀘어는 상쇄가 되고 알파 스퀘어드 곱하기 알파 스퀘어죠. 이것도 앞에 있는 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전형적인 에너지 스케일 곱하기 알파 스퀘어죠.
H1과 똑같이 알파 스퀘어로 서프레스 되죠. 스몰 파라미터가 똑같아요. 따라서 두 개의 퍼터베이션을 동시에 집어넣고 해야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H1과 H2, 다시 말하면 렐러티비스틱 카이네틱 에너지 커렉션과 스핀 오빗, 스핀 오빗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거는 말이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이려면 나오는 그 소스는 알지만 스핀 앵귤러 모멘텀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스칼라 프로덕트로 돼 있어서 커플이 돼 있다 그래서 스핀 오빗 커플링이라고 불러요. 두 개를 퍼터베이션으로 놨을 때 그러면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을 해야 되죠.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하면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하는데 첫 번째 H1 아까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쓴 건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 안에 있는 거를 해밀토니안의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EM분의 P스퀘어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이 부호가 반대인 걸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바꾼 거죠. 이렇게 놓고 원에 의한 에너지 쉬프트는 이거 계산해야 되죠. 근데 잠깐 이거는 넌 디제너리 퍼터베이션 티어리의 결과인데요. 근데 주어진 n 값에 대해서 LM이 여러 가지 값에 대해서 디제너리트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썼을까? H0는 주어진 양을 보면 우선 LM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긴 하지만 주어진 LM에 대해서 n 값이 다르면 서로 오토고널한 스테이트죠. 에너지가 다른 스테이트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관심 있는 건 에너지의 아이겐밸류는 n에만 의존을 하니까 n이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n에 관한 한은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지만 n에 관한 한은 다음과 같이 이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 결과를 써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더군다나 그럼 LM에 의존하면 디제너러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H1에다가 H0를 집어넣으면 H0는 여기다 expectation value를 취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이드로진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나오죠.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퀀텀 넘버 n에만 의존하지 Lm에 의존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는 R분의 1. R분의 1은 스칼라죠. 스칼라니까 이거는 이거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취해도 Lm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은 Lm에는 전혀 물론 Lm에 대한 subspace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 경우에 스핀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핀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스핀이 하나로 주어지면 계속 그 값을 가지니까 우리 스핀은 따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스핀이 있으면 스핀에 대한 디자이너리드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써야 되지 않냐. 스핀이 상관없는 지금 값이니까 우리 그냥 지금 요거는 사실은 요 레벨 n에 대해서만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쓰는 거니까 넌 디자이너리드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다음과 같은 양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그러면 곱하면 4개의 텀이 있죠. 2개씩 곱한 거니까. H0 스퀘어. 이게 H0의 아이겐 펑션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H0 스퀘어는 EN 스퀘어. 여기 제로라고 쓰지 않고 그냥 EN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크로스텀. H0랑 이거 곱한 거, H0랑 이거 곱한 거. 그거는 H0가 왼쪽에 있으면 H0를 왼쪽에 어플라이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어플라이하면 바로 아이겐 밸류가 나오죠. 그거는 EN 2배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뭐냐면 우리 EN이 얼마인지 알죠? 어토믹 넘버가 C인 경우에는 원자 핵의 차지가 C2인 경우에는 이게 얼마야? C 알파의 제곱 나누기 N제곱.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있는 거는 다른 건 다 상수고 R분의 1. R제곱분의 1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구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수소원자를 내가 안 가르쳤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경험에 의하면 원 오버 R 스퀘어는 C 스퀘어드 A 제로 제곱 N 3승 L 플러스 2분. 1학기 때 이거 유도 안 했나? 했어요? 대답이 없으면 숙제로 내고. 했어요? 1학기 때? 대답이 없으면 숙제로 내야 되겠네. 오케이. 난 숙제 내는 거 좋아해. 자,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으면 아니 근데 숙제로 내 말어. 1학기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알고 넘어가야지. 다들 표정이 내가 1학기 때 뭘 한 거야? 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죠, 책에서.
책에서 찾아볼 수 그래도 뭔가를 다시 한번 유도해 보고 싶은데요. 억지로 하게 해줄까? 자발적으로 하게 해줄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2n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죠. 2n 제곱 MEC 제곱 C 알파 제곱의 제곱. 더럽게 복잡하네. 플러스 2배 2n이 마이너스 2가 사라지니까 MEC 제곱 C 알파의 제곱 N 제곱 CE 스퀘어드 4파 엡실론 0 R분의 1 C N 스퀘어드 A죠. 그다음에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C 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의 제곱 요걸 써야 되죠. 요걸 쓰는데 분자분모에 2를 곱하면 여기 L 플러스 2분의 1 없으면 2C 제곱 A0의 제곱 N 3승 2L 플러스 1 이걸 합하면 되죠.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돼서 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좀 간단히 해봅시다. 어떻게 간단히냐면 여기 A0나 이런 게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A0는 H바 ME C 알파 알파는 4파이 엡실론 H바 C 그럼 첫 번째 텀은 MC 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C 제곱 C 알파 제곱 하나만 썼죠. C 알파 제곱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C 알파의 제곱 뭘 빼먹었지? 4n 4승 뒤에 있는 건 2분의 1 MC 제곱 C 알파의 제곱 2분의 1을 앞에다 끄집어내면 2배, 요거의 2배를 하면 되죠. 요거의 2배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스퀘어 요 색깔을 다르게 할까? 이 스퀘어 오버 4파이 엡실론 제로가 저기서 보면 알파 H 바 C 그 다음에 A 제로분의 1이면 H 바분의 MC 알파 H 바가 없어지고 알파 스퀘어드 MC MEC 알파지. MEC 스퀘어드 알파. 알파 H 바 C에다가
요거에 역수를 썼지. 됐죠? 그랬더니 내가 왜 알파를 왜 여러 번 써? 알파 제곱.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끄집어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끄집어냈으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는 여기 있고, 그럼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이거 다 끄집어내고 2배의 요양을 쓰면 되네. 그러면 C제곱 알파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C 알파 앞으로 끄집어냈지. C 알파의 제곱 C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2n 앞에 2분의 1을 끄집어냈으니까 남은 건 뭐가 있냐 하면 n4승. 복잡하다. 그렇지만 점점 예쁜 모양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C의 제곱 2 스퀘어 오버 4파이 엡실론 0는 알파 H 바 C의 제곱 (2z 스퀘어드) n 3승 2l 플러스 1에 a0의 제곱분의 1이니까 h 바 스퀘어 없어지고 2배 c제곱 알파 제곱 g제곱 알파 제곱 g제곱 알파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m2 m2 제곱 c 제곱 그 다음에 1 오버 n 3승 12 플러스 1 이거를 앞에 2분의 1 내가 지금 제대로 썼나? a 제곱분의 1 그렇지 제대로 썼잖아. m2 제곱 m2 제곱이니까 m2 제곱에 내가 뭔가 여기 잘못 쓸 것 같은데 m2 제곱 c 제곱 4파이 2 스퀘어 4파이 h 바 c 2g 이걸 쓰면 m 스퀘어 c 스퀘어 다 맞는데? 다 맞죠? m 스퀘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m 스퀘어 c 4승이지? c 4승이죠. 이거를
앞에 마이너스 2MEC 제곱이 있으니까 2MEC 제곱으로 이렇게 2MEC 제곱으로 묶으려면 이거를 MEC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MC 제곱을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지. 그 4 C 스퀘어 M 3승 2배 아니 4가 아니지. 2분의 1은 앞에 그대로 있어. 2 다음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뭐냐면 G알파 제곱도 끄집어내면 G알파의 제곱 2배 N 3승 12 플러스 1 복잡하지만 마이너스 1 half MEC squared C 알파 squared N 스퀘어도 앞으로 끄집어내면 요게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죠. 요거를 끄집어내면 C 알파의 제곱 2배 맨 앞에 있는 거 n 제곱을 끄집어냈으니까 n 12 플러스 1 맨 뒤에 거 요거는 4n 4승분의 1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마이너스 4분의 3 H1에 의한 게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다음과 같이 끄집어냈죠. 그래서 우리 보다시피 H1은 H0의 값에 C알파 제곱만큼 서프레스 된 양이죠. 그래서 우리 알파 제곱만큼 서프레스 된 양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H1을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쓴 게 뭐냐면 주어진 n 값에 대해서 나온 에너지가 LM에 인디펜던트하죠. 그러니까 LM은 사실 스핀에도 인디펜던트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 LM에 대한 디제너리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지만 L과 M을 주어지면 그게 이걸 계산할 때 서로 섞이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경우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H2를 봐야 되는데 스핀 오비트 커플링에 의한 거 이제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H1은 LM에 인디펜던트하지만 이제는 스핀에도 인디펜던트하지만 이제는 스핀 LM 값에 의존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LMS 값에 대해서 S다델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죠. 근데 H0는 LMS에 인디펜던트 했죠. 그러니까 주어진 NL이 있으면 디제너리 스테이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주어진 L에 대해서는 2L 플러스 1, S에 대해서 2개, 그 2개 곱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과 L이 주어져 있으면 스테이트는 디제너리 스테이트의 수는 주어진 L에 대해서 M 값이 2L 플러스 1, 스핀이 2개. 디제너리스가 다음과 같이 있는 디제너리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디제너리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쓴다는 게 뭐죠? H0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서 H2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베이시스를 쓰면 되죠. 근데 H2는 뭐 딴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S.L이 있죠. 이걸 다이어고널라이즈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도입하면 양변을 제곱을 하면 다음 것을 쓸 수 있어서 여기 있는 L-S는 1/2 J squared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LS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 주어진 각각의 LS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거는 다이어고널라이즈 되어 있지 않지만 토탈 앵귤러 모멘텀 J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는 다이어고널라이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시스를 1학기 때 앵귤러 모멘텀 더하는 거 배웠나? 배웠어요? 스핀 2분의 1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더하는 거 배웠어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L1, L2인 앵귤러 모멘텀을 더하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가질 수 있는 퀀텀 넘버는 더한 거가 L1 플러스 L2부터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1,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부터 L1과 L2의 차까지 그렇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M 값은 그 2L 플러스 1개 있는 거 우리 그런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원래는 S와 L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잡은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디제너리 스테이트였는데 이게 들어와서 디제너러시가 깨지니까 우리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것까지 H0와 이거를 동시에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근데 H0는 벌써 다이어고널라이즈 되어 있고 유닛 앵귤러 모멘텀 공간에서는 유닛 벡터에 비례하니까 요거만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면 된다는 거죠. 요걸 H1은 역시 L과 S의 인디펜던트 하니까 요거만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원래 NLM 베이시스, NLMS 베이시스에서 다시 말하면 L과 S의 아이겐 스테이트에서 뭐냐면 요게 다이어고널라이즈 되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의 프로덕트를 토탈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그 사이의 관계는 복잡한데 우리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아이겐 스테이트를 J 스퀘어 이렇게 하면 H2가 다이어고널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헷갈리니까 우리 그러면 두 개를 더하는 앵귤러 모멘텀을 L과 S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토탈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로 어떻게 쓰냐.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이겐밸류가 다른 것뿐이지 한 베이시스를 다른 베이시스로 바꾸는 거에 불과하죠. 다만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스핀과 물론 여기 2분의 1인 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 L과 S는 커뮤트하죠. 그렇지만 레비스 비트 심볼 배웠어요? 레비스 비트 심볼에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미 인덱스 2개 나오면 더하는 거예요. 요걸 만족하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요걸 만족하고, 다음과 같은 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 엘지브라를 만족하죠. 오퍼레이터 엘지브라를 만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뭐냐를 물어보는 게 엘지브라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지브라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오퍼레이터든 세 개의 셋이 있어서 세 개의 셋이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면 항상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한 예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앵귤러 모멘텀 엘지브라를 만족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스핀 앵귤러 모멘텀,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엘지브라를 만족하죠. 토탈 앵귤러 모멘텀, 여러분들이 1학기에서도 배웠지만 이것도 역시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엘지브라를 만족하죠. 다시 말하면 JI 여기다가 LI, LJ, LK 대신에 JI, JJ, JK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봐요. 왜냐하면 L과 S는 서로 커뮤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L과 S의 아이겐 스테이트, 특별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이면은 L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L 스퀘어 LJ의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우리 그걸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쓰죠. 그 다음에 스핀 2분의 1인 거는 우리 뭐냐면 스핀 업다운 스피너를 쓰죠. 요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서 J 스퀘어랑 JZ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을 더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걸 적당히 더해서 뭘 만드냐면 먼저 J 스퀘어랑 JZ지만 JZ의 아이겐 스테이트, 그리고 J 스퀘어의 아이겐, L 스퀘어드, S 스퀘어드, 이게 두 배 LG SG 더하기 LX SX 더하기 LY SY인데 LG SG는 그대로 쓰고 이거 나머지는 레더 오퍼레이터를 쓰면 S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생각해요. 퀀텀 JZ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고 싶은데 그거에 JZ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다음과 같은 퀀텀 넘버를 가지는 경우, YLM에서 M 2분의 1 스핀 업인 경우죠.
전체 토탈 다른 거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YLM chi 플러스 Z 컴포넌트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YLM에다가 플러스가 2분의 1인 걸 합해야 되죠. 이거나 혹은 YLM 플러스 1의 chi 마이너스. 이것도 가능하죠. 물론 M 플러스 1이 L보다 크지 않으면 되죠. 다음과 같은 것도 적어도 LZ에 관한 JZ를 M 플러스 2분의 1이 되려면 요 프로덕트랑 요 프로덕트가 전부 다 가능하죠. 자, 가능하다는 건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게 뭐냐면 JZ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퀀텀 넘버가 M 플러스 2분의 1 H 바인 스테이트를 L과 S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곱으로 쓴 거예요. 그게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쓴 거죠. 이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L 이게 퀀텀 넘버가 L인 거랑 2분의 1인 거랑 L과 2분의 1을 지금 더하는 건데 나올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JZ의 퀀텀 넘버를 만족하는 이 알파 베타가 어떤 값이든 다음 같은 게 성립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J 스퀘어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도록 알파 베타를 결정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우리 여태까지 했던 테크닉이 많이 있죠. 테크닉이 뭐가 있냐면 레드 오퍼레이터를 차근차근 적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는 L 플러스를 적용하면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M 플러스 1 L 마이너스 M. 이거 좀 약간의 계산을 좀 해야 되지만 다음과 같이 H 바 Y L M 플러스 1 하나를 올리는 거죠. LZ 값을 L 마이너스를 어플라이 하면 L 마이너스 M 플러스 1 L 플러스 M H 바 Y L M 마이너스 1. 스피너인 경우에는 올리면 당연히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0이고 카이 마이너스를 내리는 것도 당연히 0일 테고 0이 아닌 유일한 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게 됐어. 여기다 그러면 왼쪽에다가 J 스퀘어를 어플라이해요. J 스퀘어를 어플라이하면 알파 H 바 스퀘어드 J 스퀘어를 어플라이하면 먼저 이걸 어플라이하면 L 스퀘어를 어플라이하면 L 곱하기 L 플러스 1 H 바 스퀘어. S 스퀘어는 S가 4분의 3 H 바 제곱이죠. 그러니까 L 스퀘어 H 스퀘어는 똑같아. 뭐냐면 L 플러스 1 4분의 3 H 바. 그 다음 2배 LZSZ 2배 M 카이 플러스니까 2분의 1 YLM 카이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어플라이 했을 때 S-를 S 플러스 카이 플러스에 어플라이 하면 H바 곱하기 요거지만 S 플러스를 카이 플러스에 어플라이 하면 0이죠. 그러니까 어플라이 한 거 중에 요거만 알파에 비례하는 텀은 요거만 살아남으니까 L 플러스 S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것만 쓰면 L 플러스 위에 썼잖아. L만 쓰고 Y L M 플러스 1 S 마이너스는 H바가 있고 카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베타 부분은 역시 앞에 있는 건 또 L 스퀘어 플러스 S 스퀘어는 똑같고 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LCSG를 곱한 거는 2배 M 플러스 1 SG는 마이너스 2분의 1 Y L 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이제 요 두 개를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카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S 마이너스를 어플라이 하면 0이니까 요거만 어플라이 하는 게 살아남죠. 그거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원래는 아까 쓴 게 뭐였더라? 조심했어야 되는데 Y L 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에다가 쓴 거니까 L 플러스 L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하면 L 마이너스를 어플라이할 때 요걸 쓰면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M 플러스 1일 때니까 여기서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어.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YLM 하나 적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카이 플러스. 그렇게 복잡하죠. 하지만 이게 J의 퀀텀 넘버가 J의 아이겐 펑션을 가지려면 다음 같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죠. 푸사이 대신에 우리 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면 이 값이 알파 H 바 스퀘어 J 플러스 1 알파 YLM 카이 플러스 베타 YL M 플러스 1 카이 이거랑 같아야 되죠. 복잡하네. 복잡하지만 잘 보면 YLM 카이 플러스 YLM 카이 플러스 YLM 카이 플러스 그 다음에 YLM L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L 플러스 M은 카이 마이너스 L 플러스 1의 카이 마이너스 두 개예요. 그죠? 양쪽 두 개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두 개가 서로 오토고널한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의 개수랑 그거의 오른쪽에서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걸 쓰면 알파 밑에서 주황색으로 쓴 걸 보면 알파 L 플러스 1 4분의 3 플러스 M 플러스 베타 요걸 쓰면 되죠.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은 위에 있는 거 알파 J 플러스 1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한 걸 보면 밑에 거부터 쓸까? 베타 L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이 베타 J 플러스 1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쓰면 복잡하지만 위에 있는 거를 알파에 비례하는 걸 왼쪽, 베타에 비례하는 걸 오른쪽 다음 걸 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J 플러스 1 플러스 베타는 0이야. 여기 베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J 플러스 1 이 식이 성립하려면 두 개가 서로 비례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알파 앞에 붙어 있는 개수랑 요거의 비율은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쓰면 어떻게 쓰는가? L 플러스 1 4분의 3 플러스 M 마이너스 J 플러스 1 대 L 플러스 1 이것도 알파를 그대로 쓰고 이게 스퀘어 루트 이거 쓰면 되죠.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 밑에 있는 거 알파 스퀘어 루트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 대 앞에 있는 거 LL 플러스 1 알파 베타가 없는 식이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랑 요거 곱한 게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아야 되죠. 다 쓰기 귀찮아. 그래서 요거를 A라고 씁시다. 그러면 A 4분의 3까지 있잖아. 4분의 3까지 넣어. 4분의 3까지 넣었어. 그러면 A 플러스 M 여기다 곱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거 곱하면 똑같으니까 L 마이너스 M L 플러스 M 플러스 1 이거죠. A 제곱 빼기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M, M 마이너스 1에 이거를 이쪽으로 빼는 거니까 이거를 쓰면은 L 제곱 플러스 L 마이너스 M 플러스 M 플러스 1이니까 M 플러스 1? 오케이. 요거를 쓰면 마이너스 M 플러스 이지. 요게 사라지고 L 제곱 플러스 L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L 제곱 마이너스 M 이게 부호가 헷갈리네. 이거 때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를 마이너스 베타로 쓰고 맞네. 그러니까 L 제곱 마이너스니까 A 제곱 여기 굉장히 헷갈리네. 네,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고 답은 J L 플러스 1 내가 이게 시간에 쫓겨서 계산을 마구 하려고 했으니까 잘 안 돼서 어쨌든 요 우리가 A라고 놨던 게 요 식을 A에 대한 이차식이니까 L 이렇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시작하고 지금 구한 게 뭐냐면 JM 플러스 2분의 1인 거를 구했는데 JM 플러스 2분의 1인 걸 구했는데 그때 그러면은 J 값이 두 개 있을 수 있죠. L 플러스 2분의 1인 거, L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그거 해당되는. 그래서 두 개, JZ가 L 플러스, M 플러스 2분의 1인 거에 두 개의 아이겐 펑션.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를 우리 두 개 이상 있으니까 그 두 개의 스테이트를 우리 아까 썼던 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썼던 요 컨비네이션을 쓴 거를 다음 시간에 마저 구한 다음에 그게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즈 시켰으니까 H2에 대한 아이겐
아이겐밸류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